자, 그래서 기전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속하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이제 이렇게 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기전력은 당연히 자속하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에 따라서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류 모터를 이제 등가 회로로 약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자가 있고요. 당연히 회전자의 역방향으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요 모터 내부에는 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항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합니다. 내부 저항 RA. 그 다음에 요 회전자가 회전하려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가 바로 뭐다? 이제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회전자 내부에 있는 저항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압을 가했을 때 그 회전자 쪽에 전류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부 저항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에 이제 회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기전력을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요 회전을 시키려면 당연히 자석에 코일에 자석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자개가 발생을 하고요. 요 코일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따라서 요 자석이,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요게 자석의 힘에 이제 달라지겠죠. 코일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죠? 가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웹에서 가해준 전압은 얘한테 발생하는 기전력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뭐가 있다고요? 저항이 있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거기에도 전압이 발생하겠죠. 그 전압이 이제 이 저항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곱한 게 되겠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기전력하고 두 개 합친 게 이제 이 전체 전압이 될 거고요. 여기는 병렬 개념이니까, 그죠? 병렬 개념이니까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자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회전수,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서 이제 나오더라. 그리고 K는 이제 비례 상수고요. 그래서 요 기전력 E는 상수, 그 다음에 자속, 그 다음에 요 회전수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 그 회전수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회전수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속하고 그 다음에 V 가해진 전압, 그 다음에 요 여기 회전자의 내부에 있는 저항, 그리고 전류,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결정한다? 회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류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요게 중요하죠. 이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직류 모터의 회전수를 변경을 하는 방법은 계좌전류는 뭐였죠? 요게 계좌네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IF. 계좌 전류를 변경을 해서 자속을 변경하는 방법. 요 자속을 변경하는 방법. 자속을 변경을 하는 계좌 제어법이 있고요. 됐어요? 계좌 제어법. 그리고 회전자의 회전자의 회로에 저항을 접속을 했는데 내부 저항 아까 RA라고 했죠. 이거 저항 회전자 회전자의 회로에 이제 저항이 접속되어 있는데 이 저항 값을 변경을 해서 제어하는 방법, 그게 저항 제어법이고요. 그 다음
공급되는 전압을 변경을 해서 제어하는 방법, 전압 제어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직류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자 제어법. 계자 전류를 변경을 해서 뭐다? 자속을 힘을 변화를 주어서 제어를 하는 계자 제어법과 그 다음에 회전자의 회로의 저항, 내부 저항을 접속을 시켜서 거기 내부 저항뿐만 아니고 거기다 이제 저항을 접속을 시켜서 그 저항의 변경을 하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 얘를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되는 전압을 변경을 해서 유전압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크라는 놈은 자속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전류에 고바하고 비례를 하더라. 요거 이제 여기 틀렸네요. 이게 IF가 아니고요. IA입니다. 왜? 회전자의 전류입니다. 회전자. 여기 회전자의 전류. IA죠?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요 자개하고 자속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곱하고 비례를 하더라. 토크는 힘은 당연히 그러겠죠. 앞에 비례성 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직류 모터의 이제 기계적인 출력은 직류 모터의 기계적인 출력 P 와트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출력은 각속도, 회전 각속도죠. 각속도하고 그 다음에 토크하고 곱으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요 토크하고 그래서 토크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각속도하고 곱이 결국은 이제 출력이 된다라. 기계적인 출력 모터에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토크는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IA는 여기서 이제 앞에 관계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출력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어 이론에서 모델링을 할 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잠깐 또 나오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직류 모터의 종류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직류 모터는 아까 했던 계자 코일,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의 이제 코일의 접속 방법에 의해서 이제 직권 모터, 그 다음에 분권 모터, 복권 모터, 타이어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에다가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자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계자. 그래서 얘하고 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계자하고 회전자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이제 모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진권 모터, 분권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모터, 타이어 모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자 부분을 우리가 영구자석으로 하느냐. 계자 자석은 지금 현재 코일로 돼 있잖아요. 솔레노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영구자석을 써서 하는 이제 영구 회전자로 분류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주 큰 이제 회전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이제 영구자석을 쓰는 모터를 많이 또 활용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터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바로 아시는 그 옆에
그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모터를 만들으셔요. 그분도 이제 이 많은 모터 중에 BLDC 모터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터도 자기 전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들은 풍월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모터를 우리가 갖다가 또 제어도 많이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직권 모터, 그 다음에 뭐 분권 모터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권 모터는 계좌 코일하고 회전자 코일을 직렬로 연결한 거다. 분권 모터는 당연히 두 개를 병렬로 묶은 거고요. 두 개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계좌하고 모터를, 그 다음에 얘는 분권은 두 개를 병렬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그 구조 설명할 때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은 뭐 우리가 복권 복권 모터, 복권 모터는 이제 두 개를 짬뽕한 거예요. 짬뽕한 거. 분권하고 그 다음에 직권하고 짬뽕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해서 복권 모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모터는 이제 두 개가 서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거. 그래서 얘 따로, 계좌 따로, 모터 따로 이렇게 나눠서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구자석 모터는 아까 이 계좌 부분을 영구자석으로 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소형 모터인 경우를 많이 쓰고요. 효율이 아주 좋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인데요. 이 교류 모터는 사실 제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터 자체도 구조가 복잡하고요. 그렇지만 아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장이 아주 큰 공장 시스템들을 제어할 때 주로 우리가 이제 AC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모터는 말 그대로 직류가 이제 뭐 전압을 딱 줘서 고정으로 돌리지만, 교류 모터는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변환을 갖는, 이렇게 이제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이나 이런 곡선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류 모터는 이제 외부에 고정자의 코일이 공급되는 고요. 거꾸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원을 발생을 해서 이제 안에 회전 자개 또는 이동 자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내치게 있죠. 내치게. 그래서 넣어서 회전자가 회전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교류 모터는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회전자 축에다가 전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코일로 감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고정자 코일에 공급되는 교류는 단상이거나 삼상을 가해준다. 뭐 상을 이제 뭐 단상으로 주거나 이제 삼상 3개를 주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소리고요. 회전자의 구조에 등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교류 모터가 탄생을 하더라. 안에 이제 회전하는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모터 구조가 다양하게 이제 나눠지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교류 모터는 이제 유도 모터, 인덕션 모터라고 합니다. 유도 모터, 그 다음에 동기 모터, 싱크로너스 모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약간 나옵니다. 이렇게 삼상인데 세 다리, 세 핀이죠. 세 개에다가 신호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의 교류 신호를 주게 되죠. 교류 전원을. 그런데 이제 서로 ABC가 서로 각각 위상이 틀려요. 그죠? 상이 틀리게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가면은 1번, 2번, 3번 이제 이런 A, B, C 이런 식으로 교류 신호가 가도록 해서 제어를 하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신호를 높게 주면 하나는 뭐에 두 개는 반대로 낮게 줬죠. 그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그래서 하나가 이제 상당히 교류 신호를 주고 두 개는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주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축이 이제 세 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전원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X는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건 나오는 겁니다. 점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니죠. 여기는 들어가고 이쪽에 나오는 거였었고, 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축마다 어떻게 이제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에 회전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 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힘은 당연히 자기에 의해서 이제 그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A하고 B하고 C의 자속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A 쪽이 이제 힘이 더 세지는 거죠. B하고 C보다는. 그래서 A 쪽의 힘이 이제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또 힘을 이번에는 C하고 A 쪽에 강해지게 되면 이제 B 쪽에 힘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B하고 A에 가해지고, 그 다음에 C 쪽에 더 힘을 가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A 쪽, B 쪽, C 쪽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각각 교류의 제일 고점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들이 힘이 약해지고 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힘 방향이, 자기 방향의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삼상 교류를 줍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모터를 회전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회전수를 본 겁니다. 총 회전수는 얘가 1초 동안에 이게 교류니까, 교류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있고요. F. 그 다음에 회전 자개가 있고요. 회전 자개는 이제 1초에 이제 2초 동안에 이제 주파수가 몇 회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1분에 60회 정도 회전하는 것으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실제 총 자극수, 아까 이제 안에 자극의 수를 말합니다. 여기에 얘 가해주고 이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기존 가지고 있고 두 개를 빼면 요 하나에 들어가 있는 삼상교류에 들어가 있는 자개는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얘 메인은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상 코일에 3조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조로 따지면 코일이 3개고 한 조로 따지면 그 안에 이제 자극수는 이제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빼면 됩니다. 자극수는 6개다 그러면 6개를 2조로 해서 구매했으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그 다음에 자극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회전수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 속도, 요 이제 회전자의 이제 부하가 주어지면 당연히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늦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하가 상당히 항상 문제예요, 모든 모터에서는. 그래서 그 부하가 있을 경우와 무부하일 경우 두 가지를 항상 모터는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부하를 이제 달아서 쓸 거니까, 그리고 부하가 얼마나 걸릴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슬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바퀴 돌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가 이제 n이라고 한다면 슬립이 이제 s라고 봤을 때 얘가 부하가 주어졌을 때의 회전 속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 그 다음에 부하가 걸리는 속도를 가지고 빼면 얘가 슬립이 발생하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슬립은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더라.
그래서 무부하 운전할 경우에 슬립은 0일 거고요. 부하가 있을 때의 슬립은 얼마나 발생할지, 요거 이제 요게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요 점은 전류가 흘러 올라오는 거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제 X로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삼상 유도 모터예요. 삼상 유도 모터. 뭐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삼상은 구조가 이제 간단하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견고하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동력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Y형하고 그다음에 델타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코일 결선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삼상 유도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고정자 코일에 공급되는 삼상교류의 이제 두 개의 선을 서로 연결을 해서 바꾸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을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 그 A, B, C가 있으면 두 상을 이제 교체를 하면 역으로 돌고 정으로 돌아요. 주로 이제 삼상유도의 이제 모터 이제 구조가 주로 이제 우리 BLDC 모터가 이 구조를 좀 택하고 있는데요. BLDC 모터는 이제 세선이에요, 세선. 그 중에 우리가 회전을 할 때 만약에 ABC 이제 세 상에다가 신호를 주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제 정력으로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두 선, 여기는 지금 ABC 중에 AB만 꼬아놨는데, 그렇지 않고 요 AB를 않고 BC만 또 꼬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얘가 정으로 돌고 역으로 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BLDC 삼상유도 모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할 때는 A하고 B, C 이렇게 세 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두 상 중에 아무거나 교차로 신호를 주게 되면 얘는 모터가 정으로 뒀다 역으로 뒀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 동기 모터입니다. 동기 모터는 뭐 비슷한데 삼상하고 이 안에 이제 회전자에 직류 전류 DC 직류 전류를 또 연결을 해서 자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의 회전 자계하고 이제 이게 이제 고정자예요. 고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회전 자계, 요 회전 안에 이제 회전하는 거, 회전 자계에 이제 전류를 가해서 두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두 개 이제 양쪽 다 전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전기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어를 해서 회전을 하는 방식이 이제 삼상 동기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상 동기 모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호를 줘서 Y자형이네요. Y자에 이제 신호를 줘서 제어를 하는데 이쪽 회전자기에 직류 전원을 또 넣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제어를 할 때 서로 순서를 이제 직류자기에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삼상교류를 줘서 회전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자기가 회전을 하게 하는데 요 저항 안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요. 이 회전자기 안에 이 저항을 집어넣어서 이 코일에서 이제 고전압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도록 하는, 이 코일에 이제 고전압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도록 요 내부에 있는 저항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단상입니다. 단상. 삼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단상 유도 모터고요. 주로 이제 전기 자동 세탁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씁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그리고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뭐 단상으로 해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상 유도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안에 캐파시터를 써요. 그러니까 콘덴서죠. 콘덴서를 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코일이 두 개의 코일, 그러니까 이렇게죠. X하고, 그러니까 A, B 두 개 코일, 두 개의 코일을 90도의 유상차를 갖고 전류를 흘려서 회전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하고 B가 유상차가 서로 차이를 내서 한다는 거죠. 한번 여기 주고 한번 여기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교류 신호를 주고요. A하고 B 두 개 상이 서로 연결이 돼서 두 개가 교차하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더라. 그리고 이 두 개의 상이 90도 유상차를 갖게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90도의 제어 차이를 주는 방식 중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아까는 직류로 설명을 했는데 병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코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콘덴서를 붙이게 되면 이쪽에 가는 거하고 이쪽에 가는 유상차가 이제 90도 유상차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인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유상차가 90도 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90도의 유상차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에는 이쪽 코일, 한 번에 이쪽 코일 이렇게. 그래서 1, 0,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1,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합성 자계를 보면 얘가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서 요 코일에 내가 어떤 쪽에 그 전류를 가해서 얘를 할 거냐. 그러면 요게 이제 방향이 지금 얘는 이제 한 방향이니까 여기가 지금 나왔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화해서 돌 거예요. 네 가지 방식으로. 뭐 안에 캐패시터를 썼다고 해서 뭐 캐패시터 모터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콘덴서 모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콘덴서를 가지고 유상차를 줘서 구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로로 간략하게 구성을 해보면 한쪽은 그대로 있고요. 고정자가 있고요. 코일에다가 전원을 줄 때 얘를 이쪽에다 이쪽에다 이렇게.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 할 수 있게 서로 반대로 구성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모터 좀 쉬었다가 서브모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